네, 시청자 여러분, 최근 들어서 다소 투자 자금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그 작년 코로나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서도 가치주 쪽이 상당히 힘을 못 썼는데요. 작년에 그 경기 민감주가 성장주가 많이 오를 때 경기 민감주 그리고 또 가치주에 대해서 여러 번 그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나이 투자의 첫 코너에 모신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밸류자산운용의 이채원 고문님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정말 이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네, 항상 그리고 우리가 어렵죠. 과거에 봤던 뭐 IMF 때라든가 금융위기 때와는 조금 다른 예, 그런 시장이 예. 작년에 쭉 이어지고 있고요. 예, 예, 먼저 방금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가치주를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작년부터 해 오셨는데 예. 그 부분 한번 맥을 짚어 주시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사이클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뭐 밸류 사이클이라 해서 가치주가 좀 좋을 때도 있고, 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때로는 성장주가 좋을 때도 있고, 그런 환경을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2014년부터 한 6년간 성장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글로벌리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예. 물론 이 그 배경에는 뭐 저금리도 있었고 저성장도 있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성장주가 굉장히 좋았었고, 이제 올 들어서 사실은 좀 변화가 보여진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뭐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이거는 네. 미국 같은 경우를 봐도 지난 4년간을 돌이켜 보면은 미국의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약 90% 아웃퍼폼했습니다. 훨씬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가치주보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5월까지를 놓고 보면 미국의 가치주가 한 20% 성장주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런 변화는 거의 뭐 10년 만에 처음 이제 보는 네. 그런 변화로 보여지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너무 괴리가 많이 벌어졌고, 네. 그냥 성장주가 오른 거에 비해서 가치주가 훨씬 덜 올랐고, 그리고 속도나 폭도 너무 가파른 면이 있었고요. 네. 또 밸류에이션 갭이 또 너무 많이 벌어졌고, 뭐 일부 외국계 레포트를 보면은 뭐 100년 만에 처음으로 가치주와 성장주가 이렇게 괴리가 벌어졌다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바뀔 시점이 됐는데 그거를 가속화시킨 거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네. 이제 어떤 성장주나 언택트에 우리가 물론 이제 세상이 바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와야 되는데 속도나 폭을 굉장히 앞당긴 거죠. 코로나가 네. 발생하면서. 그래서 좀 피크아웃이 좀 빨리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큰 반전이 좀 벌어진 게 아닌가 예.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해를 돌이켜 본다면은 BBIG로 일컬어지는 예. 뭐 바이오 그리고 배터리, 인터넷, 게임주로 일컬어지는 성장주 중심의 한 해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는 가치주 시대가 간 것이 아니냐, 예. 사라진 거 아니냐라는 예. 그런 다소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지가 않다. 가치주가 다시 모습을 드러낼 예. 것이다 그랬는데 예. 지금 이제 딱 그런 양상인데요. 일단 가치주의 상승, 가치주가 다시 시장에서 인정받을 것이라고 보셨던 그 예. 예상의 근거 예. 그런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먼저 이제 성장주가 이게 강했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저성장 저금리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미 국고채 10년이 0.3까지 갔었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제로 금리로 가는 게 아니냐 세상이 이런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성장주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성장주를 이제 가격 산정하는 방법, 밸류에이션하는 방법은 보통 DCF라는 기법을 씁니다. 네. 이게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라는 기법인데 현금 흐름 할인법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성장주가 앞으로 벌 수익을 현재 가치를 할인해서 내재 가치를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할인할 때 쓰는 방법이 이자율을 씁니다. 이제 예, 이자율을 쓰다 보니까 이자율이 낮으면은 성장주가 밸류에이션이 높게 나오고, 그러겠죠.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예를 들면 2%, 3% 가버리면 성장주가 떨어지죠. 예, 성장주에 비싸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고요. 네. 금리가 지금 뭐 0.3까지 갔다가 최근에 뭐 1.6 정도에서 네. 뭐 서서히 오르긴 하지만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거고요. 이게 가장 큰 반전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성장이 둔화될수록 성장주가 많이 올라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네. 왜냐하면 성장이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이 저성장 국면에서는 성장할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를 둘러봐도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이나 뭐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뭐 존재를 하는데 이런 기업들만 올라가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굉장히 슬림화돼서 성장하는 기업만 이렇게 돈이 쏠립니다. 네. 그리고 그 외의 기업들은 아무리 좀 싼 주식이라도 성장을 못하면 외면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네. 근데 이 세상에 어떤 국가도 산업도 기업도 영원히 오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영원히 성장할 수도 없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선반영돼 버리면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성장도 이제 고성장을 지속하다 보면 좀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역성장할 수도 있고 네. 쉬어갈 수도 있고 이런 국면이 펼쳐질 때 좀 주춤주춤하죠. 네. 성장주의 기세가. 그래서 그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될 쯤 돼서 또 다른 스테이지가 펼쳐집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성장할 기업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기존에 성장은 옛날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성장을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자산이 많이 쌓여 있고 따박따박 돈 잘 벌고 배당 잘하는 기업은 어떨까? 이런 관점이 생기는 거죠. 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더 이상 팔 우물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고여 있는 물을 이제 정화해서 마시는 시대가 온다. 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과거 성장의 결실을 일시에 취하려는 움직임이 이럴 때 나타납니다. 네. 어떤 기업이 지금은 돈을 많이 못 벌지만 과거에 번 돈이 하도 많아서 국가 내 재물이 막 쌓여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재물이 이제 뭐 현금이든 부동산이 됐든 간에 유가증권이 됐든 간에 그거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꼭 보면 배당 압력이 강해지고 소액주주 운동이 활발해지고 어떤 지배구조 개선 펀드 뭐 어떤 액티비스트라 그러죠.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적대적 M&A도 나타나고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배당을 늘리고 주저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속된 말로 표현드리면 뭔가 좀 쥐어차고 뜯어먹는 식이라 그럴까? 네. 그런 움직임이 강해지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가치주, 특히 뭐 자산 가치주나 네. 수익 가치주가 약진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시기가 이제 다 도래한 게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사실 모두의 그 고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7, 8년 동안 가치주보다는 성장률 예. 중심의 상승, 예. 주가 상승이 높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2021년도도 조금 변화가 왔죠. 예, 맞습니다. 이제 뭐 가치주들이 오히려 성장주보다 조금 더 강한 상승을 보이고 예, 있습니다. 예. 과연 이런 현상을 가치주 주도의 사이클이 시작된 것인지 한번 예.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자들이 가치주를 고르는데 어느 업종, 어느 종목군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예. 되는지 정리해 예. 주시죠. 뭐 과거 이렇게 한 30년 정도 사이클을 보면 네. 과거의 3차 산업혁명 시기를 놓고 보면 99년에 사상 유례가 없는 닷컴 버블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를 보면은 성장주 사이클이 짧았죠. 그때는 짧았죠. 한 예. 2, 3년 정도 갔었고 가치주 사이클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2014년 상반기까지 한 13년 갔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성장주 사이클은 강하고 짧게 오고 아, 가치주 사이클은 천천히 길게 갑니다. 네. 가치주가 막 계속 매년 급등하고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심한 괴리를 메우는 국면이 네. 상반기에 특히 경기 민감 가치주 중심으로 벌어진 거고요. 예. 이제는 어느 정도 그 갭을 좀 메운 상태예요. 가치주도 네.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이클은 지금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네. 하지만 서서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뭐 가치주가 막 하반기에 급등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서서히 좀 옥석을 가려가면서 네. 이제 사실 뭐 성장주 가치주 이제 구분하기보다는 좋은 성장주와 좋은 가치주가 차별화돼서 가는 시장이 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뭐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은 한때 어려웠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고 예.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주린이라는 처음으로 임하는 그런 투자자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금년 들어가지고 주가 지수가 고점을 치고 예. 한 4개월, 5개월 예. 정도 횡보하니까 예.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십니다. 이번 그렇죠. 분도 아시겠지만 예. 자, 과연 이렇게 처음으로 작년 말이나 금년 초에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긴 횡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고모님이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반기까지는 좀 유동성 장세에 가까운 성격이었고 그렇죠. 시장이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종목이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탑니다. 그래서 다소 쉽게 좀 돈을 벌었다면 지금부터는 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본인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업종이나 종목에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네. 이게 흔들리는 거죠.
뭐 조금만 주가 하락해도 팔고 싶어지고 아, 반대로 조금만 올라도 또 팔고 싶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크게 돈을 벌기도 힘들고 조금씩 손실을 보는 게 되풀이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최소한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는 좀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업종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좀 이해도를 높여서 확신을 가져야만 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간의 심리에 반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미치도록 주식을 사고 싶을 때가 항상 상투고요. 너무나 두려워서 모든 주식을 다 내던지고 싶어. 나 다시는 주식하기 싫어. 그날이 바닥이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네. 절대로 이 투자의 세계에서 성공할 수 없고요. 네.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제 멘탈 관리도 중요하지만 확신이 중요해요. 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 이 종목은 지금 당장 주가가 떨어졌지만 이거는 충분히 지금 가격에 훨씬 높은 내재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나는 이거를 보유를 할 수 있다는 그 확신. 참 예. 일맥상통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고모님께서 가치주를 예. 계속 강조하신 이유가 또 드러나고 예. 있네요. 예. 내가 이 기업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그 조금 작은 파동에는 휩싸이지 않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대가의 투자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앞으로 드릴 질문입니다. 우리 이채훈 고모님께도 드려보겠습니다. 이채훈 고모님에게 투자란 예. 과연 무엇입니까? 이거 근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네, 근데 원래는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신봉하니까 네, 원래 가치 투자를 만드신 분이 하신 말씀은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네, 원금의 안정성과 예, 적정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행위를 말한다. 아,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투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제가 근데 뭐 경험상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한테는 그냥 뭔가를 아주 싸게 사는 행위, 뭔가를 아주 싸게 사는 행위, 예, 매도를 안 하십니까? 팔질 않아요? 적정 주가에 도달하면 매도를 하죠. 아. 예, 뭔가를 싸게 사가지고 적정 주가가 됐다고 결정될 그렇습니다. 때는 좀 하신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 예. 지금까지 이채훈 고모님의 투자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나이 투자 첫 번째 모신 정말 귀중한 고객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채훈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의 고모님이셨습니다. 고모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